저는 정희입니다. 20살에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 20년 동안 그림자처럼 살아왔죠.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모두 떠난 뒤에도 홀로 뒷정리를 했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고 약을 챙기며 지낸 세월,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지탱해 주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의 입에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재산을 지켜준 건 자식이 아니라 저라고요. 그 순간 가족의 시선은 칼날이 되었고 저는 원치 않은 전쟁의 한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이제 드러날 이야기는 단순한 유산 다툼이 아니라 피보다 잔혹한 욕망과 조건이 불러온 진실입니다. 언덕 위 낡은 기와집은 오랫동안 비바람을 맞아 기와가 군데군데 부서져 있었다. 하지만 그 집은 주인 여인의 굳센 의지와 함께 버텨왔다. 김말순, 90에 가까운 나이에도 논밭을 살피며 자식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여인이었다. 남편은 이미 수십 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혼자서 네 남매를 길러냈다. 굽은 허리와 거친 손마디는 세월이 새겨놓은 흔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빛이 남아있었다. 첫째 아들 상철은 은퇴한 교사였다. 언제나 점잖은 체면을 내세우며 장남으로서의 권위를 강조했다. 둘째 영수는 사업을 한다며 늘 바빴다. 하지만 돈 문제가 끊임없이 따라다녔고 가족들 앞에서 늘 큰 소리만 쳤다. 셋째 딸 미정은 외국으로 시집을 가 오랜 세월 얼굴을 보지 못했다. 막내 준호는 부모 곁에 오래 남았지만 그 또한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눈빛이 번득였다. 말순 여사의 집과 밭은 대지 200평 남짓. 겉보기에 허름한 시골집이었지만 요즘 부동산 값이 치솟으며 그 땅의 값어치는 수억 원에 달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제 저 집은 금덩어리야. 그 소문은 자식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처음에는 다들 겉으로만 애써 태어난 척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력이 눈에 띄게 쇠하고 병원에 입원하자 참아왔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병실에 모인 네 남매의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 대신 묘한 계산이 서려 있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우리도 이제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언장을 하나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동생들의 귀에는 불효처럼 들렸다. 둘째가 곧장 날카롭게 받아쳤다. 형, 그런 말은 너무 성급합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데 벌써 나눌 걱정이라니요. 막내는 팔짱을 낀 채 비웃었다. 난 상관없어. 그동안 내가 제일 많이 모셨으니까. 어머니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지. 멀리 있는 딸은 전화를 붙잡고 울분을 토했다. 다들 참 이기적이네. 내가 멀리 있다고 해서 내 몫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어머니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야. 자식들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과 효심을 내세웠지만 그 속에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말순 여사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그만해라. 내가 아직 숨 쉬고 있는데 벌써 나눌 궁리를 하느냐. 내가 지켜온 건 너희에게 나눠주려고 버틴 게 아니다. 나는 이 집을 지켜준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 말은 번개처럼 자식들의 가슴을 때렸다. 그러나 각자는 자기에게 해당한다고 착각했다. 장남은 장남이 곧 지킴이라 믿었고 둘째는 돈이 집을 살렸다고 여겼다. 막내는 곁에서의 세월을 근거로 삼았고 딸은 마음의 효심을 주장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다. 바로 며느리였다. 둘째 아들의 아내 정희. 정희는 늘 그림자처럼 살았다. 명절이면 남들보다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했고 모두 떠난 뒤에도 홀로 뒷정리를 했다.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밭에서 흙투성이가 되어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몸이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다닌 것도 밤마다 약을 챙겨드린 것도 그녀였다. 자식들은 떠나갔지만 며느리는 남았다. 말순 여사는 그 세월 동안 깨달았다.
피로 맺힌 자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힌 며느리가 진짜 곁을 지켰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등잔불을 켜고 종이와 붓을 꺼냈다. 손끝은 떨렸지만 글씨는 단호했다. 내 재산은 정의에게 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자식들에게 미안했지만 더 이상 속일 수 없었다. 진짜 지켜준 손길에게 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다음 날 자식들이 다시 모였을 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집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정희가 들어왔다. 어머니는 손을 내밀며 이름을 불렀다. 정희야. 그 이름이 울려 퍼지자 내 남매의 얼굴은 동시에 무너졌다. 장남의 자존심은 부서졌고 둘째는 아내를 바라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막내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다. 딸은 전화기 너머에서 울부짖었다. 정희는 얼어붙었다. 자신이 원한 게 아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다. 내 곁을 끝까지 지켜준 건 너뿐이었다. 병실은 곧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머니, 어떻게 며느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자식들의 목소리가 뒤엉켰다. 그러나 어머니는 종이를 움켜쥔 채 눈을 감았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다. 그리고 그 종이 속에는 단순히 상속자의 이름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식들의 욕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조건이 숨어 있었다. 그 조건이 밝혀지는 순간 이 집안의 싸움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파멸의 전쟁으로 변할 것이다. 병실은 그날 이후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어머니의 입술에서 정이라는 이름이 흘러나온 순간 내 남매의 표정은 피보다 더 차갑게 변해 있었다. 피부치라는 굴레는 단숨에 벗겨지고 서로를 향한 시선은 적개심으로 바뀌었다. 큰아들 상철은 자존심이 무너져 내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자신이 주인이 될 거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처참하게 깨졌다. 그는 교사로 살아온 인생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장남이 뭐길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자신을 갉아먹었다. 둘째 영수는 굳은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다. 자신이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충격보다 아내가 주인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이 더 견딜 수 없었다. 내가 무슨 꼴이 되는 거야? 내가 아내 뒤에 서서 빌붙는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고.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타올랐고 그 분노는 곧 아내 정희를 향했다. 막내 준호는 혼란과 분노 속에서 허탈하게 웃었다. 누구보다 곁에서 어머니를 지켜왔는데 그 모든 세월이 단숨에 부정당한 것 같았다. 밤마다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장에 가서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드렸던 시간들.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다는 듯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다. 딸 미정은 전화기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어머니, 어떻게 저를 배제하실 수 있어요? 제가 멀리 있어서 그렇지 누구보다 마음은 가까웠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섞여 흘러나왔다. 그러나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다. 정희는 방 안에 서서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따뜻한 신뢰가 담겨 있었지만 내 남매의 눈길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말하고 싶었다.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침묵하는 순간마다 죄가 쌓이는 듯 했다. 그때 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구겨지고 먹물이 번진 유언장. 여기 다 적어놨다. 내 뜻은 이 안에 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자식들의 눈이 동시에 종이에 꽂혔다. 순간 병실은 폭발했다. 그 종이를 내놔. 안 돼, 내가 먼저 봐야 해. 손이 종이를 향해 뻗었고 어머니는 놀란 듯 몸을 움켜쥐었다.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고 종이는 이내 다시 그녀의 품속에 숨겨졌다. 의사가 황급히 달려와 소리쳤다. 환자를 더 이상 흥분시키면 위험합니다.
모두 나가세요. 자식들은 억지로 끌려 나오듯 병실을 떠났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밤이 깊자 장남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방 안에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어머니가 저렇게 선언하셨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종이가 있어야 진짜다. 그 종이만 빼앗으면 된다. 둘째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맞아. 종이가 없으면 말뿐이야. 정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우리 손해볼 일도 없어. 막내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난 내가 가져올 거야. 누구보다 곁에 있었던 건 나니까. 딸은 전화 너머에서 울부짖었다. 형, 제발 내 목도 챙겨줘. 그 종이만 가져오면 다시 나눌 수 있잖아. 회의는 결국 결론에 다다랐다. 유언장을 먼저 손에 넣는 자가 승자다. 그날 밤 병실은 고요했지만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정희는 어머니 곁에 앉아 졸고 있었다.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감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어둠 속에서 발걸음이 다가왔다. 그림자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손을 뻗었다. 종이를 훔치려는 손길이었다. 정희는 갑자기 눈을 떴다. 그림자와 눈빛이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부딪히며 공기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오직 적이었다. 그리고 피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마주친 눈빛은 불꽃 같았다. 정희는 침대 곁에 앉아 졸다 눈을 떴고 그림자는 이미 손을 뻗어 유언장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서로의 시선이 격렬히 부딪혔다. 그림자는 움찔했지만 곧 다시 손을 뻗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던졌다. 얇은 천을 움켜쥔 손끝이 닿자 그림자는 그녀를 거칠게 밀쳤다. 의자와 책상이 뒤엉키며 소리가 터졌다. 잠들어 있던 말순 여사가 깨어나 기침을 토해냈다. 뭐 하는 짓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방안을 울렸다. 정희는 헐떡이며 외쳤다. 어머니, 누군가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러나 그림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병실을 빠져나갔다. 남은 건 부서진 의자와 산산이 깨어진 침묵뿐이었다. 다음 날 가족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날카롭게 눈치를 주고받았다. 아무도 자신이 병실에 들어갔다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속으로 범인이라고 단정했다. 장남은 막내를 의심했다. 내가 늘 곁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욕심 때문 아니었느냐. 막내는 분노하며 되받아쳤다. 형이야말로 욕심 때문에 그런 짓을 했겠지. 둘째는 말없이 아내 정희를 노려보았다. 내가 꾸민 일은 아니겠지? 그러나 내가 이미 손에 넣은 거나 다름없잖아. 정희는 억울했지만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입을 열면 오히려 더 깊은 의심이 쏟아질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다시 자식들을 불렀다.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고 목소리는 기력이 빠져나간 듯 낮았다. 너희들 이제 더는 다투지 마라. 내 뜻은 이미 정해졌다. 종이에 다 적혀 있다. 자식들의 눈빛은 동시에 종이를 향했다. 말순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종이를 살짝 펼쳤다. 먹물이 번져 흐릿했지만 한 줄은 뚜렷했다. 단 조건이 있다. 순간 자식들의 숨이 멎었다. 단순히 이름만 적힌 줄 알았던 유언장에 조건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막내가 다급히 물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조건입니까? 말순 여사는 고개를 젓고 눈을 감았다. 더는 말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였다. 자식들은 속이 타들어갔다. 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다. 병실 밖으로 나가자마자 형제들 사이에 불꽃이 튀었다.
조건이라니 이건 새로운 문제야. 정의가 상속자가 되더라도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무효일 수도 있지 않나? 그래. 조건이 뭔지 우리가 밝혀내면 아직 기회가 있어. 어머니를 더 흔들어서라도 그 조건을 알아내야 한다. 그들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정희는 멀찍이 서서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끼어들지 못했다. 자신을 향한 시선이 모두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복도 끝에서 큰아들과 막내가 은밀히 만나 속삭였다. 조건이 뭔지 알아내기 전에는 절대 정의 손에 넘어가선 안 돼. 맞아.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 하지만 조건이 무엇이든 우리가 만족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나 그 대화를 멀리서 듣고 있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둘째 영수였다. 그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내 아내를 상속자로 세워놓고 내가 배제되는 꼴은 절대 용납 못해. 조건 따위 상관없다. 반드시 내가 가져와야 한다. 이제 유언장의 존재는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무기가 되었다. 가족은 더 이상 피로 묶인 혈육이 아니었다. 각자의 욕심과 불신이 얽혀 끊어질 듯 당겨진 밧줄 같았다. 그날 밤 또다시 병실 문이 열렸다. 누군가 몰래 들어왔다. 이번에는 단순히 종이를 훔치려는 것이 아니었다. 종이를 찢어 없애려는 손길이었다. 그러나 침대 옆에서 조용히 눈을 뜬 말순 여사가 손을 내밀며 막아섰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자식은 얼어붙었고 어머니의 눈빛에 사로잡혔다. 말순 여사는 힘겹게 속삭였다. 조건을 깨트리는 자는 내 자식이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 말은 폭풍처럼 자식들의 가슴 속에 몰아쳤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이미 불씨는 번지고 있었다. 조건. 그 한 단어가 모두의 인생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입술에서 조건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온 이후 가족들의 눈빛은 변했다. 이제 단순히 누가 상속자가 되느냐의 싸움이 아니었다.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다. 상속자가 누구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도 있었다. 자식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감시했다. 병실 복도에는 항상 누군가가 서성였고 어머니의 곁은 결코 비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곁을 가장 오래 지킨 이는 여전히 정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향한 걱정뿐이었지만 다른 가족의 눈에는 그것조차 계산처럼 보였다. 큰아들은 속으로 이를 갈았다. 조건이 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 다시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다. 그는 몰래 병원 간호사에게 접근해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캐물었지만 돌아온 건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대답뿐이었다. 둘째는 더 복잡했다. 아내가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희망이면서도 공포였다. 정의가 모든 걸 손에 넣으면 자신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그는 아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통해 유산을 차지해야 했다. 그 모순은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막내는 가장 초조했다. 오랫동안 어머니 곁을 지킨 자신이 배제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복도에서 큰아들과 은밀히 속삭였다. 조건이 뭔지 밝혀내야 해. 형, 우리라도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어? 그러나 큰아들은 눈빛만 차갑게 돌려보냈다. 동맹은 없다. 이번엔 각자 몫을 챙겨야 한다. 딸은 멀리서도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조건이 뭐든 간에 내 몫을 빼앗기진 못해. 내가 알아내서 내게도 알려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부짖음 같았지만 그 속에는 절박한 욕심이 깃들어 있었다. 정의는 점점 지쳐갔다. 자식들의 원망은 그녀를 향했고 어머니의 신뢰는 그녀를 더 고립시켰다.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모든 걸 빼앗아가는 도둑처럼 몰렸다. 복도에서 오가는 시선과 속삭임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어머니는 기력이 점점 쇠해갔다. 그러나 정신만큼은 또렷했다. 어느 날 그녀는 손짓으로 정의를 불렀다. 내가 적은 조건은 너 혼자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애들도 알아야 한다. 정의는 놀라 물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세요?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감으며 말했다. 내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도 얻지 못한다.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다. 그 말은 정의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듯 했지만 동시에 짐을 떠안긴 말이었다. 조건의 일부가 힌트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그 정체는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마침내 첫 공개적 충돌이 벌어졌다. 장남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가 상속자가 된다고 해도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끝이야. 우리가 그 조건을 반드시 알아내고 지킬 수 없다면 유언장은 무효다. 막내가 맞받아쳤다. 그 조건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야. 내가 곁에 있었으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둘째는 아내를 향해 비웃듯 말했다. 정의가 지킬 수 있다고 믿어? 그녀 혼자에겐 벅찰 거야. 결국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 딸은 전화기 너머에서 울부짖었다. 네 명이서만 독차지할 생각하지 마. 내 몫도 반드시 있어야 해.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다. 너희는 여전히 욕심만 본다. 조건은 욕심이 아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서로를 노려보았다. 그날 밤 다시 그림자가 병실 문을 열었다. 이번엔 단순히 종이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었다. 유언장의 일부를 몰래 훔쳐보려는 손길이었다. 그러나 불 꺼진 병실 안에서 정의가 다시 눈을 떴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손을 뻗어 그림자의 손목을 붙잡았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 목소리는 절규 같았다. 그러나 그림자는 뿌리치며 달아났다. 복도 끝에서 마주친 다른 형제와 부딪히며 서로의 얼굴이 드러났다. 서로가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분노가 터졌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조건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가족들의 욕심과 불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하루하루가 불안으로 흘렀다. 병실에는 늘 누군가가 드나들었고 복도에는 형제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병실 문을 열면 싸늘한 공기와 함께 서로를 겨누는 시선이 교차했다. 혈육이라 불리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적수만이 남았다. 어머니는 기력이 점점 쇠해졌다. 말 한마디에도 숨이 가빠왔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어느 날 그녀는 정의를 손짓으로 불렀다. 손바닥에 힘겹게 글씨를 쓰듯 움직이며 속삭였다. 조건은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다 같이 해야 한다. 그래야 내 뜻이 이루어진다. 정의는 눈이 커졌다. 다 같이라니요? 어머니, 무슨 뜻이세요? 그러나 말순 여사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 한마디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지만 확실한 단서를 남겼다. 조건이란 며느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내 남매까지 얽힌 문제라는 것. 정의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어머니의 뜻을 지키고 싶었지만 내 남매는 이미 서로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함께 해야 한다는 조건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그날 밤 장남은 둘째와 은밀히 마주 앉았다. 조건이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거라면 오히려 기회야. 정이 혼자 할 수 없으면 결국 우리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둘째는 냉소를 지었다. 아내가 상속자가 되면 조건은 결국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지. 하지만 널 믿을 수는 없어. 너도 날 배신할 거잖아. 두 사람의 대화는 협력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불신으로 얼룩졌다. 막내는 홀로 복도를 걸으며 이를 갈았다. 다 같이 해야 한다니 어머니는 왜 그렇게 적으신 걸까? 결국 내가 해내야 한다. 내가 나머지를 굴복시켜야 한다. 그는 속으로 다짐하며 더 어두운 눈빛을 품었다. 딸은 전화기를 붙잡고 울먹였다. 조건이 다 같이 해야 하는 거라면 나도 포함된 거잖아. 절대 나를 빼놓으면 안 돼. 내가 반드시 내 몫을 챙겨야 해. 그러나 그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다. 정희는 점점 고립되었다. 자식들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증오와 분노를 쏟아냈다. 그러나 어머니가 남긴 단서는 그녀가 짊어져야 할 짐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며칠 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이제 오래 버티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병실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곧 유언장이 조만간 공개된다는 뜻이었다. 자식들의 눈빛은 불안과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날 밤 병실 밖 복도에서 고성이 터졌다. 장남과 막내가 서로 멱살을 잡았다. 내가 어젯밤에 들어간 거 다 알아. 헛소리 하지 마. 오히려 형이 훔치려던 거 아니야? 몸싸움이 벌어지고 간호사들이 달려와 말렸다. 그러나 형제의 눈빛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눈물이 났다. 어머니의 바람은 함께 지켜내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서로를 파멸시키고 있었다. 그날 밤늦게 병실에 다시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이번에는 정희가 먼저 눈을 떴다. 그러나 이번 그림자는 손에 칼날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종이를 훔치려는 게 아니라 종이를 찢어버리려는 의도였다. 정희는 온몸으로 막아섰다. 안 돼요. 이건 어머니의 마지막 뜻이에요. 몸싸움이 벌어졌다. 종이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일부가 찢어져 흩어졌다. 흩어진 조각 속에는 새로운 문장이 드러났다.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욕심을 드러내면 아무도 얻지 못한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희는 종이를 움켜쥔 채 울부짖었다. 보세요. 어머니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않았다. 오히려 형제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너 때문에 망했다. 내가 조건을 어기게 만들었어. 조건은 드러났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싸움의 불씨가 되었다. 함께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재산. 그러나 함께 할 수 없는 가족. 그 모순이 이제 진짜 비극을 불러오기 시작했다. 조건이 드러난 이후 병실 안의 공기는 날마다 피로 물들어갔다.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욕심을 드러내면 아무도 얻지 못한다. 어머니의 글씨로 적힌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잔혹하게 다가왔다.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는 가족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장남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조건이란 건 결국 불가능하다는 말이지. 어머니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다. 막내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야. 할 수 있어. 우리가 마음을 고치면. 그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남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럴 입장이냐? 가장 욕심부린 게 바로 너잖아. 둘째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아내 정희가 상속자로 지목된 건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그 조건이 발목을 잡았다. 모두가 하나.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차라리 조건을 무력화시키고 유언장을 새로 쓰게 만들고 싶었다. 딸 미정은 전화기 너머에서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 조건은 결국 나를 포함해야 완성되는 거야. 나를 빼놓으면 너희 모두 실패야. 그러니 내 몫부터 인정해. 그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듣는 자매와 형제들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만 들렸다. 정희는 누구보다 괴로웠다.
어머니의 바람은 분명했다. 자식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함께 힘을 모으길 원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전혀 닿지 않았다. 정희가 아무리 설득해도 자식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조건을 이용해 자신들을 조종한다고 의심했다. 내가 꾸민 거지. 어머니를 꼬드겨서 저렇게 쓰게 만든 거 아니야? 그 말이 쏟아질 때마다 정희의 가슴은 찢어졌다.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이제 언제가 마지막 일지 모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 말은 곧 유언 공개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의미했다. 자식들의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건 이제 곧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장남은 막내를 불러 은밀히 속삭였다. 우린 협력해야 해. 정희와 영수를 따돌리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막내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난 믿을 수 없어. 형도 나를 버릴 거잖아. 동맹은 금세 깨졌다. 남은 건 서로를 더 깊게 의심하는 마음뿐이었다. 한편 둘째 영수는 더 위험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아내가 상속자가 된다면 자신이 그 뒤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건이 걸림돌이었다. 차라리 조건을 없애버리면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더 깊은 구렁텅이로 가라앉았다. 그는 몰래 종이 위에 남은 글자를 다시 쓰려 했다. 먹물을 흩뿌려 문장을 지우고 자신이 원하는 문장으로 바꾸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병실로 들어선 정희와 눈이 마주쳤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떨렸다. 영수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눈빛을 가늘게 좁혔다. 넌 몰라. 이건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야. 어머니의 뜻을 이렇게 짓밟을 수는 없어. 두 사람의 대화는 격렬한 말싸움으로 번졌다. 그러나 복도에서 이를 엿듣던 장남과 막내는 이미 영수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 알아채고 있었다. 봐라, 저자가 진짜 범인이다. 역시 욕심은 둘째였어. 불씨는 더욱 깊어졌고 병실 문이 열리자 네 남매의 목소리가 뒤엉켰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했고 욕설과 고성이 쏟아졌다. 그 순간 침대에 누운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기침을 쏟아내며 힘겹게 소리쳤다. 그만해라. 모두가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눈빛은 마지막 불길처럼 번뜩였다. 너희는 끝까지 욕심만 본다. 조건은 단순하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게 전부다. 말순 여사는 그렇게 외치고 다시 침대에 쓰러졌다.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자식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나 곧 서로를 향해 다시 불신의 눈빛을 주고받았다. 어머니가 아무리 단호하게 말해도 그들은 이미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려면. 그러나 그녀의 눈물이 흐르는 순간에도 다른 자식들의 눈빛은 더 차갑게 번뜩였다. 이제 마지막을 향한 전쟁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었다. 조건은 분명해졌다. 하지만 그 조건은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불가능의 길 같았다. 그리고 누군가 이미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앞당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병실 안에는 점점 죽음의 기운이 깔렸다. 어머니의 숨결은 날마다 더 가벼워지고 기침은 더 깊어졌다. 의사조차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제 임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유언장이 곧 공개된다는 의미였다. 자식들의 눈빛은 두려움보다 욕망으로 빛났다. 그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정희는 곁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손등은 마치 마른 낙엽처럼 바스러질 듯 약했다.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직 말씀 못하신 게 있잖아요. 말순 여사는 힘겹게 눈을 떴다. 정희야, 이제 모든 게 너의 몫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건 혼자 싸움이 아니다. 너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얻지 못한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장남이 거칠게 들어왔다. 그만 좀 속삭여라. 어머니를 독차지하고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뒤이어 막내와 둘째도 몰려왔다. 서로의 눈빛은 이미 피비린내를 머금고 있었다. 조건은 다 같이 해야 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정이 혼자 곁에 있으면 뭐가 되냐?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맞아. 어머니는 지금 정신이 혼미하셔. 정이 내 말만 믿을 수는 없어.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분명 말씀하셨어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그러나 그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자식들의 귀에는 그저 교묘한 변명처럼만 들렸다. 그날 오후 결국 폭발이 일어났다. 장남이 정희에게서 유언장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고 막내가 그 손을 막아섰다. 둘째는 그 틈을 타 유언장을 차지하려 했다. 병실 안은 난장판이 되었다. 책상이 넘어지고 의자가 쓰러졌다. 어머니가 놀라 기침을 쏟아냈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정희는 온몸으로 종이를 감싸 안았다. 그만하세요. 이건 어머니의 뜻이에요. 그러나 손길은 사납게 그녀를 끌어내리고 종이는 공중으로 흩날렸다. 바닥으로 떨어진 종이 조각 중 아직 읽히지 않은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모두의 눈이 동시에 그 문장에 꽂혔다. 조건을 끝까지 지켜낸 자, 그리고 끝까지 지켜보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끝까지 지켜보는 자? 그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자식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공포와 탐욕이 동시에 스쳤다. 장남은 이를 갈며 말했다. 끝까지 지켜보는 자라. 어머니 곁에 가장 오래 남는 자가 결국 승자란 뜻인가? 막내는 크게 웃으며 맞받았다. 그럼 당연히 나지. 내가 늘 곁에 있었잖아. 둘째는 아내를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아니, 정일지도 몰라. 어머니는 이미 그녀를 지목했으니까. 딸은 전화기 너머에서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나도 지켜보고 있는 거야. 멀리 있어도 나도 보고 있잖아.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침대 위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마치 마지막 힘을 짜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종이 조각을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끝까지 지켜보는 자, 그건 단지 옆에 있는 자가 아니다.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는 자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다시 쓰러졌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모두의 시선은 종이에 박혀 있었다. 조건은 이제 두 가지로 분명해졌다. 하나,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해야 한다. 둘, 끝까지 지켜보는 자가 승자가 된다. 그러나 가족들의 눈빛은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욕심을 버리기는커녕 서로를 더 밀어내고 있었다. 정희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가슴에 안고 울부짖었다. 제발 어머니의 뜻을 지켜드립시다. 우리 모두 욕심을 버리고 끝까지 함께합시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과 증오의 눈빛뿐이었다. 이제 유언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갈라놓는 칼날이자 서로의 생존을 건 전쟁의 불씨였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 은밀히 어머니의 산소 호흡기를 만졌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병실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정적이었다. 기계의 알람이 울리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호흡은 급격히 불안정해졌다. 간호사가 허겁지겁 들어와 호흡기를 점검하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누군가 손을 댔습니다. 순간 내 남매의 눈빛이 서로를 향했다. 너지?
아니야, 내가 했잖아. 또 내 탓으로 돌려. 고성이 오가며 병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그러나 정희는 얼어붙은 채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끝이 그녀의 손바닥에 힘겹게 움직였다. 유언장을 펼쳐라.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그 안에는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재산은 조건을 끝까지 지켜낸 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준다. 그러나 욕심을 드러낸 순간 아무도 얻지 못한다. 단 끝까지 나를 지켜본 자에게는 내 사랑을 남긴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모두에게 나눠준다고. 그럼 지금까지 싸운 게 다 허사였단 말이야? 장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종이를 찢어버리려 손을 뻗었지만 정희가 온몸으로 막았다. 안 돼요. 이건 어머니의 마지막 뜻이에요. 둘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비웃었다. 사랑이라니 사랑이 밥 먹여주냐.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막내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어머니 전부 무슨 소용이에요. 결국 아무도 얻지 못하게 하시다니. 전화기 너머의 딸도 절규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어머니의 눈이 마지막으로 떠졌다. 흐릿한 시선이 정희와 자식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재산을 남기려 한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 되기를 바랐다. 돈은 흩어지지만 사랑은 남는다. 그것이 내 마지막 유산이다. 그 말과 함께 말순 여사의 숨이 멎었다. 병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자식들은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종이 위에는 단순한 글씨 몇 줄이 남아 있었지만 그 글씨가 던진 의미는 너무나 무거웠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종이를 가슴에 안았다. 어머니, 저는 끝까지 곁에 있었어요. 어머니의 뜻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 남매는 서로를 노려볼 뿐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조건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아무도 재산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병실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마당에 서 있던 오래된 감나무가 바스락거리며 흔들렸다. 붉은 감 하나가 떨어져 땅에 굴러갔다. 마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처럼. 정희는 그것을 조용히 주워 품에 안았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불씨가 남았다. 결국 재산은 누구의 것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말했다. 김말순 여사의 진짜 유산은 땅도 집도 아니었어. 그건 끝까지 곁에 있었던 마음이었지.